이번 시간은 일종의 특별 수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1.1절과 1.2절에서 다룬 내용들은 사실은 프로그래밍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C 언어의 문법을 이제 조금은 알지만 실제로는 뭐 거의 자기 손으로 코딩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이고,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그 C 프로그래밍 경험이 충분히 있다면 그냥 1.3절에서부터 이 수업을 들으면 되는데, 다만 이제 그러려면 최소한의 이제 자바 언어에 우리가 1.1절과 1.2절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 어떤 그 자바 문법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조금 알고 있어야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했던 내용 중에 이제 자바 문법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자바 이클립스로 이제 자바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최소한의 문법, 특히 이제 C 언어와 다른 부분들만 좀 한번 요약을 해서 요 1.3절에서부터 수업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이제 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까지 이 처음부터 이 수업을 이렇게 계속해서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 강의는 뭐 듣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했던 얘기의 반복일 거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서부터 이제 수업을 들을 사람들은 이제 요 강의에서 아주 기본적인 이클립스의 사용법과 또 자바 언어에서 몇 가지 뭐 어떻게 입력을 받고 어떻게 출력을 하고 이제 이런 내용,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짧게 요약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클립스, 이게 이제 이클립스를 설치하고 나면, 저는 지금 이제 지금까지 수업을 쭉 해왔기 때문에 이미 챕터 1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은 이제 아마 이게 없겠죠. 그러니까 아무 프로젝트도 아직 만들지 않은 상태이니까 같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클립스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와 비교해서 조금 제 느낌에 제가 생각하기에 좀 편하다고 느껴지는 게, 그냥 이 한 화면 안에서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만들어서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챕터 1이란 프로젝트가 있지만 뭐 그냥 다른 창을 열지 않고 이 창 안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클립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은 이 파일 메뉴에 New에 가면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해도 되고, 혹은 여기에서 요 버튼을 누르면 자바 프로젝트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바 프로젝트 하면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지정해 주면 되는데, 뭐 이 프로젝트 이름은 각자 자기 마음에 드는 이름을 정하면 되는데, 저는 오늘 수업은 일종의 이제 서머리이기 때문에 그냥 서머리 이렇게 하고, 뭐 다른 특별한 이름 필요 없습니다. 그냥 finish 하면 프로젝트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서머리라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이 프로젝트를 열어보면 src, 물론 이제 소스 코드를 저장해 두는 디렉토리입니다. 그럼 여기에 역시 이렇게 클릭을 하고 new에 가면 클래스, 혹은 요 소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기에 가도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버튼도 이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그러니까 이 셋 중에 뭐 어떤 걸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new java 클래스가 만들어지는데, 이 클래스 이름을 이제 정해주면 됩니다. 클래스 이름은 뭐라고 정할까요? 음, 그냥 뭐 프로젝트 이름과 그래머 서머리 이렇게, 뭐 너무 거창하니까 그냥 똑같이 프로젝트 이름과 클래스 이름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에 드는 클래스 이름을 정해주면 되는데, 다만 자바에서 어떤 클래스 이름은 항상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관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클래스 이름은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여기에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는 체크박스가 있는데, 이 체크박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finish를 하면 이제 summary.java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만들어지는데, 일단 이 클래스라는 게 뭐냐면, 클래스는 자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자바 프로그램은 그냥 클래스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C 프로그램은 함수들의 집합이죠. 그러니까 함수들이 모여서 C 프로그램이 되는 건데 자바 프로그램은 클래스들이 모여서 자바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바 프로그램이든 적어도 하나의 클래스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클래스가 달랑 하나 있으면 이제 클래스가 하나 있는 프로그램이고, 물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여러 개의 클래스로 구성된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 텐데, 일단 이제 당분간은 그냥 오로지 클래스 하나로 이루어진 프로그램만 볼 겁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이름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 자바에서는 클래스의 이름과 그 클래스를 저장하는 파일 이름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클래스 이름이 summary면 요게 지금 summary.java가 요 클래스를 저장하는 파일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폴더를 열어보면 여기에 summary라는 지금 프로젝트를 우리가 만들었죠. 그러면 그 안에 src 디렉토리에 가보면 summary.java라는 파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파일 이름 summary랑 이 클래스 이름 summary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은 매우 자주 우리가 이렇게 어떤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 클래스 이름이 이제 어떤 이유로 내가 이렇게 바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클래스 이름을 이제 내가 레슨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클래스 이름과 파일 이름은 항상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클래스 이름을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summary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여러분이 이제 어떤 클래스의 이름을 수정하고 싶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이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refactor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rename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걸 선택하고 이렇게 바꿀 이름을 입력하고 그리고 읽어보면 press enter, 그 엔터 키를 눌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엔터 키를 누르면 그러면 뭐 이런 창이 뜨는데 그냥 continue 하면 그러면 클래스 이름뿐만이 아니라 파일 이름까지 lesson.java로 이렇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클래스 이름을 수정을 해야 번거롭게 또 여기 찾아가서 이 파일 이름을 수정하고 이런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클래스 이름뿐만이 아니라 변수의 이름이나 함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int a 이런 변수를 선언해서 쓰다가 이 변수 그리고 이 밑에서 a는 뭐 a 더하기 equal 10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이렇게 이따가 내가 뭐 a라고 하니까 좀 너무 짧으니까 a, b, c라는 변수를 이렇게 쓰다가 이 변수의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수정하고 싶을 때도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클릭하고 리팩터하고 리네임해서 이거를 뭐 DDD 하고 엔터 이렇게 하면 내가 요 변수 이름 하나를 바꾸면 이 코드 상에 등장하는 그 변수의 이름이 모두 한 번에 바뀌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우리가 이 코드 리팩터링을 그러니까 코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클래스 이름을 제가 레슨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바꾸어 놓고 보면 지금 이게 이제 자바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뭔가 클래스 레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클래스 안에 지금 메인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메인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C 언어에서의 메인 함수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여기서 시작되는 다만 C 언어와 다른 점은 메인 함수가 또 어떤 클래스 안에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 클래스들이 프로그램을 이루는 기본 단위이고 프로그램은 그냥 클래스들의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들의 집합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바 프로그램에서는 일단 모든 것은 어떤 클래스 안쪽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클래스 바깥에 이렇게 뭐가 그게 변수가 됐던 그게 어떤 함수가 됐건
이제 그게 변수가 됐건 함수가 됐건 이렇게 어떤 클래스에도 속하지 않고 이렇게 클래스 외부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C++와도 다르죠. C++에서도 C++에서는 이렇게 얼마든지 클래스 외부에도 이런 변수나 함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바에서는 훨씬 더 엄격합니다. 모든 건 어떤 클래스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클래스들이 여러 개 모여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메인 함수이고 메인 함수의 이 시그네처가 C 언어와 조금 다릅니다. 그 앞에 뭐 public static이라고 붙어 있는데 일단 당분간은 이 public static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우리는 이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2장의 한 끝부분쯤 가서 이 public과 static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public static을 빼고 나면 뭐 void, main, 그 다음에 괄호 열고 string 대괄호 열고 닫고 arg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커맨드 라인 아규먼트입니다. 이 커맨드 라인 아규먼트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역시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그냥 메인 함수는 항상 이런 모양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것을 이제 억지로 외울 필요도 없는 게 우리가 아까 이 클래스를 생성할 때 이렇게 체크를 하나 했죠. 그걸 체크하면 항상 이 메인 함수의 요 틀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굳이 외우려고 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사실은 강의 노트에 있는 1.2절에 코드 20에서 한 일입니다. 이 코드 20에서 한 일은 먼저 우리가 할 일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으로 받아서 그러니까 존이고 존의 전화번호, 뭐 제임스의 전화번호, 권의 전화번호 이렇게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거를 이제 이름에 관한 알파벳 순으로 정렬해서 출력하는 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일을 이제 그냥 같이 이렇게 해보는 것으로 충분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게 이렇게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의 목록을 입력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정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저 데이터를 프로그램 안에 저장할 자료 구조를 정의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사람 이름이 여러 개고 또 전화번호도 여러 개니까 각각을 우리가 사람 이름은 name이라는 이름의 배열에 또 전화번호는 number라는 이름의 배열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개의 배열을 정의해서 정의를 할 텐데 첫 번째 배열은 이제 사람 이름을 쭉 저장할 배열입니다. 먼저 전화번호부터 해볼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좀 다르게 하겠지만 일단은 이 전화번호를 우리가 정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숫자라고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배열은 정수 배열이 되겠죠. 그럼 정수 배열은 어떻게 선언을 하느냐면 C 언어라면 정수 배열을 우리가 그 배열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numbers라고 하면 C 언어라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람 수가 1000명을 넘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정수 배열을 선언을 하겠죠. C 언어와 자바가 다른 이제 첫 번째 이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배열을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C라면 이렇게 정의를 할 텐데 자바에서는 배열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int 배열 numbers는 new int 1000 이렇게 정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자바와 C는 배열을 정의하는 방법이 다르다. 사실은 이 한 문장은 실제로는 이렇게 두 문장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합쳐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numbers라는 이름의 정수형 배열을 선언을 하고 실제로 사이즈가 1000인 배열을 생성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일을 우리가 그냥 줄여서 한 줄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이 두 가지 일을 전혀 별개의 일로 완전히 분리해서 그러니까 별개의 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수형 배열의 이름 넘버스를 선언하는 것과 실제로 그 크기가 크기가 얼마인 배열을 생성하는 것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두 줄의 명령이 필요한데, 다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 줄로 합쳐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선언할 때 int 그 다음에 이 대괄호 열고 닫고는 이것이 배열이라는 것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배열 이름 다시 equal하고 new라는 것은 항상 뭔가 새로운 걸 생성한다라는 거죠. 뭘 생성하느냐면 정수 1000개가 들어갈 수 있는 배열을 생성한다,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가 numbers라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저장할 배열은 이렇게 생성을 했다고 치고, 이제 사람 이름을 저장할 배열은 우리가 그 배열의 이름을 names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이름은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입니다. 그러니까 C 언어라면 문자열을 우리가 물론 캐릭터 포인터 타입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문자열을 의미하는 타입이죠. 근데 자바에서는 그냥 문자열이라는 타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캐릭터와는 별개로, 그러니까 문자와는 별개로 문자열이라는 타입이 따로 있어서 그 타입이 string이라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스트링은 아니고 물론 스트링 배열이죠.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그래서 요 넘버스를 정의할 때랑 똑같이 이번엔 스트링들의 배열 names인데, 역시 이게 끝이 아니라 new string 1000 이렇게 이렇게 뭐 똑같은 구조입니다. int 대신에 string, 여기도 int 대신에 string, 배열 사이즈는 똑같이 1000.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 1000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자바에서는 우리가 이런 어떤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 위치가 두 군데입니다. C 언어에서도 그렇죠. C 언어에서도 어떤 함수 내부에 어떤 변수들을 선언할 수 있고, 또 함수 외부에 선언할 수도 있는 것처럼, 자바에서도 우리가 어떤 변수를 선언할 때 이렇게 어떤 함수 내부에 선언을 하게 되면 C 언어에서와 이제 똑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요 함수 내부에 국한된 지역 변수이고, 그래서 요 함수가 호출될 때 생성되고 이 함수가 종료할 때 사라지는, 즉 스택에 할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지역 변수는 요 함수 내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이런 이제 함수의 변수의 생성과 소멸에 관한 라이프타임에 관한 규칙과 또 그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스코프에 관한 규칙이 똑같이 C 언어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C 언어와 마찬가지로 이 변수들을 우리가 어떤 함수 외부에 이렇게 선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전역 변수와 C 언어에서 전역 변수와 비슷해서 이 함수 어떤 함수 안으로 국한되지 않고, 다만 이제 자바에는 C에는 없던 클래스라는 단위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선언된,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 내부에 하지만 어떤 함수에도 속하지 않는 위치에 선언된 변수들은 이 클래스 전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클래스 안에는 뭐 또 다른 이런 이제 함수들이 이렇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함수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어떤 함수 안에서든, 그러니까 요 클래스 안에 있기만 하면 요 클래스 안에서 어떤 함수에서든 이제 사용이 가능하므로 일종의 전역 변수와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하지만 이 자바에서는 이 클래스 외부에, 아까도 한 얘기지만 어떤 변수를 이 클래스 외부에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뭐 자바 언어에는 없는 규칙입니다. 이렇게 클래스 외부에는 아무것도 선언할 수 없습니다. 어떤 변수도 있을 수 없고 또 어떤 함수도 클래스 외부에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모든 건 그냥 어떤 클래스 안에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클래스 바깥이라는 건 뭐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선언을 할 수도 있고 여기에 선언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2장에서 이제 클래스와 객체 이런 개념을 배우기 전까지는 이
어떤 변수를 이렇게 함수 내부에 선언을 할 때는 그냥 C 언어와 똑같이 이렇게 선언을 하면 되는데, 이것을 이 함수 외부에 선언을 할 때는 반드시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더 붙여줘야 이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안에서 내가 names 제로에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면 이건 별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bear names 제로에 존이라는 이름을 적은 것입니다. 근데 numbers 제로에 numbers 이 이클립스 설정을 제가 좀 numbers 제로에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를 이렇게 쓰게 되면 지금 요 빨간 X 표시는 이 라인이 지금 컴파일 오류, 문법 오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numbers와 names라는 배열을 두 개 선언을 했는데 names는 지금 문제가 없는데 numbers에는 문제가 생겼죠. 그 이유는 numbers를 names는 지금 static member로 선언을 했지만 numbers는 static member로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뭐 왜 이렇게 되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건 이제 우리가 2장에서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러니까 2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어떤 변수를 함수 내부에 선언을 할 때는 그냥 C 언어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함수 외부에 선언을 할 때는 반드시 일단은 static.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정상적인 자바 프로그램은 아니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약간의 편법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아직 이제 클래스와 객체 이런 개념을 배우기 전까지는 약간 편법으로 이렇게 모든 요렇게 이제 함수 외부에 선언된 변수들은 스태틱 변수로 선언을 하는 식으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변수를 역시 여기에 선언을 할 텐데, n은 우리가 지금 이제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렇게 입력받아서 뭐 그걸 정렬하고 이런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입력된 사람 수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n이 입력된 사람 수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0에서 시작하고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세 개가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자료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함수에서 우리가 일단은 먼저 이제 파일이 아니라 그냥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아 보겠습니다. 키보드로부터 이렇게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우리가 C 언어라면 뭐 scanf나 이제 이런 그 입력을 하는 함수들이 있는를 사용해서 입력을 받죠. 그럼 자바에서는 입력을 어떻게 받느냐면, 사실은 자바에서도 이렇게 입력을 받는 방식이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입력을 받는 방법들을 제공하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그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사용하기에 이제 가장 편하다고 생각되는 방법 한 가지만을 사용해서 입력을 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스캐너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스캐너라는 걸 이렇게 만듭니다. 스캐너 이름은, 그러니까 이건 스캐너, 이거 스캐너 이름은 그냥 뭐 스캐너, 너무 기니까 SC 이렇게 줄이죠. 그럼 스캐너를 어떻게 만드냐면 다시 new 스캐너 이렇게 하고 괄호 열고, 만약에 내가 이제 키보드로부터, 즉 표준 입력 파일로부터 입력을 받고 싶으면 여기에 system.in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해서 내가 스캐너라는 걸 만든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이제 C 언어에서는 어떤 파일을 오픈해서 그 오픈하는 것과 비슷한 절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C 언어에서 어떤 파일을 오픈하고 나면 볼 일이 끝나면 그 파일을 클로즈 해 주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바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스캐너를 만들어서 쓰고 그 스캐너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이렇게 클로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단은 이제 입력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거냐면 먼저 키보드에서
우리가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할 때는 파일과는 달리 이제 키보드의 경우에는 그 끝이라는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파일은 이렇게 읽다가 파일 끝에 도달하면 여기가 파일 끝이구나 이렇게 해서 입력을 중단하면 되는데,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을 때는 이거는 이제 끝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물론 이제 약간 그 OS나 아니면 IDE에 따라서 뭐 컨트롤 Z나 컨트롤 D 같은 이제 키보드를 누르면 그것을 이제 파일 끝으로 인식하고 이제 이런 기능이 제공되기도 하는데, 그런 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항상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클립스 같은 경우에 맥이나 리눅스 같은 데서는 이제 컨트롤 D 같은 거를 파일 끝으로 인식을 잘 하는데, 윈도우즈에서는 어떻게 해도 이 컨트롤 원래는 이제 컨트롤 Z를 같은 걸로 이제 파일 끝을 표시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인터넷 찾아보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 끝을 딱히 이제 인식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입력될 사람 수를 먼저 뭐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숫자만큼의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입력받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K를 앞으로 입력될 사람 수, 그러니까 키보드로부터 우리가 어떤 숫자 하나를 먼저 입력을 받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키보드로부터 숫자 하나를 입력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scanner.nextInt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scanner.nextInt는 C 언어로 치면 scanf %d k와 가장 흡사한 게 이 자바에서는 scanner.nextInt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C 언어에서는 이렇게 하면 어떤 정수 하나를 읽어서 K에 저장해 주죠. 자바에서는 그냥 이렇게 스캐너를 만들고 scanner.nextInt 하면 정수를 읽어서 리턴해 주고 그걸 K에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력될 사람 숫자가 이제 K명이니까 i는 0에서 K명을 이렇게 for loop를 돌아서 이제 K명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입력은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사람 이름,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전화번호, 두 번째 사람 이름, 두 번째 사람의 전화번호, 이렇게 입력을 받을 겁니다. 이제 그 일을 K번 반복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사람 이름을 입력받는 거니까, 역시 사람 이름은 어떻게 입력받느냐면 scanner. 그냥 next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 scanner.nextInt 하면 얘가 정수 하나를 읽어주는데, scanner. 그냥 next 하면 얘가 문자열 하나를 읽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자열을 받아서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names 0에,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은 names 1에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C 언어로 치자면 scanf 문자열을 통째로 입력받는 거니까 %s 하고 여기에 이제 그 문자열을 저장할 어떤 배열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 일을 이제 자바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은 names라는 것 자체가 문자열들의 스트링 배열이기 때문에 그냥 그 스트링 배열의 i번째 칸에 s.next가 읽어주는 문자열을 저장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사람의 전화번호를 읽을 차례니까 numbers i는 역시 scanner. 근데 우리가 전화번호는 이제 정수 값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numbers가 지금 정수니까, 그래서 numbers i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키보드로부터 이렇게 K명의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입력받아서 names와 numbers에 이렇게 저장을 한 것입니다. 일단 이제 뭔가 제대로 입력됐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보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입력을 받고 나서 이제 입력된 내용을 그대로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K명을 입력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C 언어라면 이제 printf 뭐 이렇게 해서 printf 이렇게 해서 이제 name과 넘버를 화면에 찍어 보려고 하는데, 물론 우리는 지금 자바니까 printf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자바에서 이 C의 printf에 해당되는 함수가 뭐냐면 system.out.println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바에서는 화면에 뭔가를 프린트하고 싶으면 system.out.print 혹은 system.out.println 하면 되는데, 이 print와 printline의 차이는 뭔가를 출력하고 나서 줄을 바꾸느냐 바꾸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print 이렇게 하면 출력하고 나서 줄이 안 바뀌는 거고, system.out.println 하게 되면 줄이 바뀌는 거고, 그 전에 이게 위에 보면 지금 import라는 문장이 하나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제가 타이핑하지 않은 문장이죠. 제가 타이핑하지 않은 import 문이 지금 자동으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왜 생성이 된 거냐면, 이걸 지워보면 지금 이 스캐너를 만드는 이 문장이 지금 오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있던 import 문은 C 언어에서 include 문하고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C 언어에서도 printf나 scanf 같은 걸 쓰려면 stdio.h를 include 해야 되죠. 자바에서도 마찬가지로 스캐너 같은 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C 언어의 include 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를 include 해야 하는데, 자바에서는 그게 이제 import 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클립스가 이제 약간 굉장히 편리한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이걸 임포트를 뭔가 하기는 해야 하는데, 사실은 뭘 임포트 해야 할지를 정확히, 그 임포트할 라이브러리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클립스는 금방 이렇게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자기가 알아서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인클루드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내가 뭔가 임포트 하긴 해야 하는데 정확히 정확히 뭘 임포트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이제 오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를 때는 이 source 밑에 organize import라는 메뉴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import 문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마치 C로 치면 include 문을 이 IDE가 그냥 이 코드를 자기가 이렇게 봐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자동으로 include 해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ource 밑에 organize import, 단축키는 Ctrl Shift O인데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system.out.println 이렇게 system.out.print 하고, 먼저 여기에 그냥 내가 출력할 내용을 여기 적어주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출력을 할 거냐면, 예를 들면 name은 이렇게 사람 네임 찍고 사람 이름,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name은 존이고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이렇게 name이라는 문자열은 C랑 똑같죠. C에서도 이렇게 격다운표로 둘러싸 면 그게 문자열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줄에 우리가 이제 프린트를 했다는 건 줄을 바꾸진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names i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먼저 name 찍고 줄을 바꾸지 말고 그 다음에 names i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존이라면 이게 존이라는 문자를 그냥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자바에서는 이 문자열들을 우리가 이렇게 덧셈으로 더하기 연산자로 이렇게 쭉 합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C 언어를 쓰다가 이 자바 언어를 쓰게 되면 제일 편리하다고 느껴지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문자열을 다루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건 좀 거꾸로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바로 뭔가 일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C로 뭘 코딩할 때 가장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문자열을 좀 쉽게 다루는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C 코딩을 할 때 이제 자바 언어 중에서 제일 그리운 기능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러니까 문자열을 좀 편하게 이렇게 다루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내가 name
콜론 찍고 사람 이름 이렇게 화면에 프린트 하고 싶으면 그냥 name 더하기 names I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바 언어에서는 이 덧셈 연산자는 자기의 왼쪽이나 오른쪽 둘 중에 하나라도 그것이 만약에 문자열이면 그러면 그냥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 더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해볼까요? I 하고 점을 찍고 이런 이상한 짓은 하지 말고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 이름 앞에 이렇게 순번을 붙여서 그러니까 뭐 0번 0 그 다음에 이름은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고 싶다면 이건 바로 실행을 해보는 게 좋겠네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귀찮으니까 2명만 입력을 받는다고 치고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지금 0 이렇게 찍고 그러니까 0이 요 i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한 칸 띄우고 네임 콜론 이렇게 찍고 다시 한 칸 띄우고 네임 콜론 찍고 한 칸 띄우고 네임스 i 지금 i가 0이니까 존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걸 이제 프린트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프린트 라인을 안 하고 프린트를 했으니까 줄이 바뀌지 않고 바로 1 찍히고 또 똑같이 앤더슨 이렇게 찍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프린트 라인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한 명을 출력할 때마다 줄이 바뀌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프린트 라인 하면 되겠죠. 그리고 네임 찍고 그 다음에 콤마 하고 넘버는 numbers i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numbers i는 정수죠. 하지만 요 덧셈의 왼쪽이 지금 문자열이기 때문에 요 덧셈은 문자열 두 개를 합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2명인데 제임스고 전화번호는 이렇게 되고 앤더슨인데 이렇게 되고 보면 앞에 0, 1 이렇게 순번이 붙고 이름은 제임스고 넘버는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이 i는 빼죠.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입력이 제대로 되었다라는 걸 이렇게 이제 확인을 그냥 해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입력과 출력을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력을 할 때는 스캐너를 만들고 스캐너는 항상 더 이상 입력할 게 없으면 닫아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이 스캐너로부터 데이터를 읽을 때 정수 하나를 읽고 싶으면 next int 그냥 문자열을 통째로 읽고 싶으면 next 물론 이제 실수를 읽고 싶으면 next double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출력을 할 때는 system.out.print 혹은 system.out.println이 C 언어에서 printf문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바에서 이 덧셈 연산자는 자기 양쪽에 둘 중에 하나라도 문자열이면 이거를 숫자 더하기가 아니라 그냥 문자열 두 개를 합치는 그런 기능을 해준다 라는 것까지가 지금까지 설명한 문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제 진도를 더 나가기 전에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때마다 매번 이렇게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를 쭉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매우 귀찮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좀 수정해서 이게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지 않고 데이터 파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데이터 파일에서 읽도록 그렇게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 파일을 만들어 볼 텐데 데이터 파일을 우리가 어디다 만들 거냐면 요 서머리 프로젝트 안에 데이터 파일을 만들 텐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역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new 한 다음에 파일 이렇게 해서 이 파일 이름은 데이터라고 하지 말고 그냥 input.txt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요 input.txt 파일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닫아보면 얘의 위치가 지금 이 source라는 디렉토리가 있는 그 자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summary 프로젝트 안에 지금 source라는 디렉토리가 있는
그 같은 위치에 지금 input.txt라는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프로젝트의 기본 위치이고 데이터 파일이 여기에 있으면 우리가 특별하게 경로명이 필요 없고 그냥 데이터 파일 이름만으로 이 데이터 파일을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 파일은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이 위치가 아닌 다른 데에 있으면 이제 그 위치에 대한 뭐 절대 경로나 혹은 상대 경로명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여기에 있을 때는 경로명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 조는 그 다음에 제임스는 이렇게 되고 뭐 앤더슨은 이렇게 되고 리는 이렇게 되고 박은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한 5명만 만들죠. 이렇게 데이터 파일을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우리가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읽지 않고 데이터 파일로부터 읽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C 같으면 이제 파일을 읽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파일 포인터 뭐 이렇게 하고 fopen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파일을 열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이제 그 비슷한 일을 자바에서는 그냥 스캐너 똑같이 스캐너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일을 읽을 때도 역시 우리가 스캐너를 이용해서 읽을 건데 다만 이번에는 우리가 system.in 그러니까 표준 입력 키보드로부터 읽는 게 아니라 input.txt라는 이름의 데이터 파일로부터 읽을 거니까 이 부분만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new file 이렇게 하고 파일 이름이 input.txt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리를 input.txt라는 이름의 어떤 파일을 만들어서 이 파일을 만든다는 것은 실제로 파일을 얘가 생성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그 파일을 프로그램 안에서 표현하는 어떤 객체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스캐너를 다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그냥 사실 이런 문장들은 그냥 좀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new 스캐너를 만드는데 뭐에 대한 스캐너냐면 input.txt라는 이름의 파일에 대한 스캐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났더니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 오류는 뭐냐면 이제 이 오류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파일 not found exception이 unhandled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런 게 이제 또 C와 자바의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자바는 C보다 이제 훨씬 체계적으로 exception, 그러니까 예외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바 언어 자체가 이제 문법적으로 그런 이제 예외 처리 부분들이 이렇게 자바 언어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여러분이 여기 빨간 X표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add through declaration 하고 surround with try catch라는 두 개의 suggestion을 그러니까 이 오류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이 Eclipse IDE가 나한테 제안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 중에 이제 좀 간단한 게 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surround with try catch를 더블 클릭하면 이 방법으로 이제 이 오류를 해결하겠다라고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 자기가 마음대로 뭔가 try catch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일단 뭐 지워도 됩니다. try catch라는 어떤 문을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 라인에 대한 오류는 지금 없어졌죠. 물론 이제 이 밑에 이제 다른 오류들이 생겼는데 이 오류는 그냥 간단하게 이거를 요 try 문 안으로 이렇게 옮겨오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요 k에 관한 건데 요 지금 변수 k를 우리가 요 try catch 문 안에서 k를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러면 이 변수의 스코프에 관한 규칙은 항상 어떤 변수는 자신이 선언되어 있는 가장 안쪽 블록 그러니까 자신이 선언되어 있는 가장 안쪽 중괄호 안에서만 변수 k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걸 여기서는 이 변수 k가 비접을 하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런 문제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좀 나중에 이건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그냥 커맨드 처리를 해놓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풋 파일에 대한 스캐너를 만들어서 그 스캐너로부터 데이터를 읽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 파일은 아까랑은 달리 우리가 맨 위에 이렇게 사람 숫자를 써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파일을 읽을 때는 보통 그런 식으로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몇 명이 입력될 거다라는 정보를 읽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아까처럼, 아까는 우리가 미리 몇 명이 입력될지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포문으로 처리를 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이 파일에 몇 명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미리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 파일을 끝까지 읽어서 파일 끝에 도달하면 이제 그만 읽는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파일 끝에 도달할 때까지 읽는 걸로 이렇게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바에서 이렇게 스캐너를 이용해서 파일을 열었을 때 파일 끝에 도달했는지는 어떻게 검사할 수 있느냐면, scanner.hasNext, 이 스캐너가 hasNext라는 역시 함수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scanner.hasNext가 true인 동안에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hasNext라는 건 의문문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hasNext, 그러니까 next를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아직 더 읽을 거리가 남아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true, false로 파일 끝에 도달하면 false가 됩니다. 그러니까 while문은 hasNext가 true인 동안에 이렇게 계속 돌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for문을 없앴기 때문에 인덱스 변수 i도 지금 쓸 수가 없고, 대신 이제 이 n을 쓰면 되겠죠. n이 읽은 사람 수니까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을 읽고 나면 n 값을 이렇게 증가시켜 주는 걸로,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아까 포문도 k까지 도는 게 아니라 n까지 돌면 되겠죠. 이 n은 지금 여기에 선언을 했기 때문에 뭐 어디 이 클래스 안에서는 어디에서나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데이터 파일로부터 읽을 때는 이렇게 데이터 파일에 대한 스캐너를 만들고, 파일 끝을 검사하는 함수는 scanner.hasNext라는 함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읽는 부분은 이제 아까랑 똑같습니다. next는 문자열을, nextint는 정수를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 이 캐치는 뭐냐? 제가 설명이 좀 순서가 좀 꼬였는데요. 아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try catch 문으로 이렇게 달았는데,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input.txt라는 이름의 파일을 열려고 하는데, 지금 file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file not found,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input.txt라는 이름의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예외 처리를 자바에서는 해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C에서는 사실 이런 예외 처리를 해줄 건지 말 건지는 전적으로 프로그래머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바에서는 이걸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캐치 부분에, 그러니까 여기에 꼭 뭘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try catch 이렇게 둘러싸야 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 자리에는 이제 이런 input.txt라는 이름의 파일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건지를 내가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지정할지는 물론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print line 하고, 예를 들면 no file,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으로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요 캐치 문화는 뭐냐면, 여기서 input.txt라는 이름의 파일을 열려고 했는데 이 파일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시스템이 file not found exception이라는 일종의 오류를 발생시키고, 뭐 엄밀하게 말해서 이제 오류는 아니고 exception인데, 그러면 그때는 이제 바로 일이 넘어와서 여기에 내가 적어준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더 이상 실행할 수가 없죠.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냥 프로그램을 system.exit 이렇게, 뭐 exit status는 그냥 1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input이 아니라 input1.txt였다고 가정을 하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C 언어에서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파일을 이렇게 오픈하게 되면 뭔가 런타임 오류가 되겠죠. 그런데 자바에서는 지금 이렇게 그걸 하나의 익셉션으로 처리하고, 그런 익셉션이 생겼을 때 이렇게 no file이라고 출력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볼상사 나온 막 이 런타임 오류 메시지 같은 게 런타임 오류 대화 상자 같은 게 뜨지 않고 그냥 이렇게 no 파일이라고 출력되고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좀 우아하죠. 자, 이렇게 하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되었습니다. 데이터 파일을 읽어서. 자, 그래서 지금 하나의 그 예제 코드 안에 우리가 꽤 여러 가지 얘기를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의 목적이 입력된 데이터를 그대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제 정렬해서 출력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다만 여기에서 이제 이 정렬하는 우리 이제 버블 소트 알고리즘을 쓸 겁니다. 그래서 이 정렬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얘가 이렇게 요 안에서 우리가 정렬을 할 텐데 이 어떤 함수를 선언하는 함수를 선언하고 그 함수를 호출하고 뭐 이런 것에 관한 규칙은 C 언어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버블 소트라는 함수를 정의하고 그걸 여기서 호출하면 되는데 다만 여기에도 이제 여전히 아까 우리가 이 당분간은 모든 걸 스태틱으로 만드는 규칙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클래스와 객체 이런 거를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모든 함수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변수들 뿐만이 아니라 함수들도 다 스태틱으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스태틱으로 안 하게 되면 금방 본 것처럼 이 호출문이 지금 오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스태틱. 그리고 이 스태틱은 그러니까 제가 다시 반복하지만 이건 사실 이제 아주 정상적인 자바 프로그래밍이라기보다는 그냥 일종의 편법입니다. 그러니까 객체와 클래스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뭐라도 좀 해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편법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이 버블 소트에서 우리가 어떤 것도 매개 변수로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블 소트가 알아야 될 모든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메인 함수 안에 지역 변수가 아니라 여기에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우리가 매개 변수로 넘겨줄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세 개를 이렇게 이 자리에 선언을 해뒀다고 가정을 한다면 물론 이때는 이제 얘는 스태틱이어서는 안 되고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names, numbers, n이 여기에서 선언됐다면 물론 이 부분 코드는 아무 문제가 없겠죠. 이 부분의 코드에서는 이게 지역 변수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이 프로그램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우리가 소팅을 호출할 때 이제 이걸 매개 변수로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개수는 n이고 그 다음에 배열은 names와 numbers라는 배열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 매개 변수 전달과 관련된 규칙은 자바와 C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int n이 데이터의 개수이고 그 다음에 스트링의 배열 names와 정수형 배열 numbers다 이렇게. 만약에 n names numbers가 이렇게 지역 변수였다면 함수를 호출할 때 n과 배열의 이름을 이렇게 넘겨주면 되고 버블 소트에서 받을 때도 n은 정수고 names는 스트링 배열이고 numbers는 정수 배열이고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바에서는 매개 변수 전달 방식이 C 언어와 마찬가지로 오로지 call by value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개 변수 전달 방식은 그냥 무조건 call by value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안에서는 이제 요걸 이제 버블 소트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버블 소트 알고리즘은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빠르게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 안에서는 j는 0에서 j는 i보다 작은 동안 j를 이렇게 증가시키면서 자 우선은 좀 이렇게 문법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정렬을 하는데 이 전화번호 기준으로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전화번호 기준으로 정렬한다는 건 좀 의미 없는 일, 현실에서는 물론 의미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냥 왜냐하면 지금 전화번호는 숫자인데 사람 이름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이 숫자를 기준으로 정렬하는 게 좀 더 설명이 간단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화번호 기준으로 정렬을 한다면 이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numbers j가 만약에 numbers j 플러스 1보다 크다면 그러면 그러니까 버블 소트는 항상 요 안에서 어떤 j번째 데이터와 자기 바로 다음 데이터를 비교해서 내가 더 크면 이 둘을 이렇게 스왑하는 거죠. 이게 어, numbers j와 numbers j 플러스 1을 이렇게 스왑하면 되는데 이게 버블 소트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값을 스왑하기 위해서 임시 변수를 하나 써서 numbers j는 tmp에다가 저장을 잠시 하고 numbers j에는 numbers j 플러스 1을 써주고 그 다음에 numbers j 플러스 1에는 아까 저장해뒀던 값을 저장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스왑이 되겠죠. 물론 요것만 하면 우리가 전화번호만 지금 스왑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왜냐면 전화번호가 이렇게 익스체인지 되면 사람 이름도 익스체인지 돼야 되니까. 그래서 string tmp string은 names j 그리고 names j에는 names j 플러스 1 그리고 names j 플러스 1에는 tmp 이렇게 한다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거 좀 이렇게 번거로우니까 이제 좀 네임 넘버 어쩌고 하는 거 오히려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사람 이름 전화번호 이렇게만 출력이 되도록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순으로 좀 약간 웃기긴 하지만 전화번호가 이제 작은 사람부터 큰 순서로 이렇게 정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전화번호가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 순서 얼핏 보면 정렬이 안 된 것 같지만 지금 이 숫자의 자릿수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정렬이 된 것입니다. 이게 제일 지금 요건 6자리 수니까 제일 작은 숫자가 앞에 왔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9자리니까 아마 다른 것보다 이렇게 얘는 8자리 숫자고 그래서 얘가 얼핏 보면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숫자의 오름차순은 지금 정렬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건 이제 좀 어색하죠. 뭐 전화번호부를 전화번호 순으로 정렬한다는 건 어색하니까 우리는 이제 사람 이름 순으로 정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 이름 순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넘버가 아니라 names j와 names j 플러스 1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얘도 뭐 상관없지만 얘를 먼저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이름을 비교해서 근데 이름을 비교한다는 것은 이제 두 사람의 이름의 그 사전식 순서를 비교해서 누가 더 앞서냐 이런 건데 물론 이제 이 names j와 names j 플러스 1은 이제 정수가 아니라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히 크다 이걸로는 비교가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두 문자열에 대해서 두 문자열이 같으냐 names j와 names j 플러스 1이 같으냐 그러니까 어떤 두 문자열이 동일하냐도 이퀄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제 다른 얘기지만 그럼 우리가 먼저 동일성을 비교하는 걸 먼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요에서는 마땅히 할 예가 없네요.
어떤 두 문자열이, 그러니까 두 문자열이 str1이라는 문자열과 str2라는 문자열이 우리는 이제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그냥 똑같으냐를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str1 equals 괄호 열고 equals 괄호 열고 str2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문자열이 같으면 이 값은 true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str1과 str2의 순서를 바꾸어서 위치를 바꾸어서 equals str1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두 문자열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C 언어로 치면 str, cmp 이렇게 str1, str2 하고 이제 같은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링 두 문자열이 이제 같으냐 다르냐를 자바에서는 이렇게 비교 대상인 두 문자열 중에 하나 점 equals 다른 문자열. 이때 이 str1과 str2의 위치는 바꾸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같으냐는 얘랑 얘랑 같으냐랑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두 문자열의 동일성을 비교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두 문자열의 동일성이 아니라 두 문자열이 누가 사전식 순서로 더 앞서느냐를 비교하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문자열 중 하나 점 compare to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비교 대상인 두 문자열 중에 하나 점 compare 이렇게 대문자 to 그리고 괄호 열고 다른 문자열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마치 C 언어에서 str compare, str cmp 함수와 비슷하게 얘가 크냐 아니면 두 개가 똑같으냐에 따라서 0이나 음수나 혹은 양수를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게 이 두 개가 똑같은지를 알고 싶다면 equal 0 이렇게 검사를 하면 되고, 왜냐하면 두 개가 동일하면 compare to는 0을 리턴해 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이 namesj가 더 큰지가 궁금하면 이거가 0보다 크냐, 그러니까 얘가 더 크면 양수를 리턴해 주니까 이게 0보다 크냐, 혹은 얘가 더 크면 음수를 리턴해 주니까 얘가 더 큰지 알고 싶으면 0보다 작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바에서 두 문자열의 알파벳 순서, 그러니까 사전식 순서로 두 문자열의 크기를, 두 문자열이 사전식 순서로 누가 앞서는지 뒤서는지를 검사할 때는 스트링이 제공해주는 compare to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이제 다시 실행을 해보면 앤더슨, 제임스, 존, 리, 박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잘 정렬이 되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서 만약에 우리가 names, numbers, n을 여기에 선언을 했다면 여기가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함수를 호출할 때 매개 변수를 넘겨줄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C 언어에서 전역 변수 같은 거니까 매개 변수를 넘겨줄 필요가 없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꽤 여러 가지 자바 언어의 기본적인 문법에 관한 사항들을 이 하나의 예제에서 꽤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스캐너에 대한 선언은 이 안으로 옮기도 되겠죠. 한 줄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버블 소트를 하고 출력을 하고, 괄호도 필요 없네요. 자 이렇게 뭐 이 정도면 우리 1장의 1절과 2절에서 등장했던 문법에 관한 사항들은 거의 대부분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